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026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지금 우리는 정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가속도와 또 그 이면에 자리 잡은 깊은 단절을 동시에 목격하는 아주 독특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브리핑에서는요, 현재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흐름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궤적을 결정지을 4가지 거대한 기둥, 지금부터 하나씩 입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4가지 기둥은 아주 심플합니다. 첫째, 기술적 기폭제. 둘째, 경제적 현실. 셋째, 사회적 대응. 그리고 마지막 넷째, 정치적 마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기술적 기폭제, 글로벌 AI의 가속입니다. 10기가와트. 이게 바로 오픈 AI가 발표했던 이른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컴퓨팅 용량 목표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원래 2029년에나 달성하겠다던 이 어마어마한 목표를 무려 3년이나 앞당겨서 이미 초과 달성해버렸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단 90일 만에 3기가와트 이상의 엄청난 용량을 추가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미친 듯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0기가와트라 숫자가 너무 커서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 미국 전체로 치면 무려 750만 가구가 동시에 쓰는 전력량이랑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픈 AI는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찰떡같이 손을 잡았고요. 장장 4년간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5개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팍팍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가장 뼈 때리게 요약해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AI 경쟁의 진짜 병목 현상은 이제 모델 그 자체가 아니라 전력과 데이터 센터로 옮겨갔다. 맞습니다. 이제 AI 전쟁은 단순히 컴퓨터 앞에서 소프트웨어 코드만 짜는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전기를 더 많이 끌어오고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와 칩 공급망을 장악하느냐, 이런 거대한 인프라 전쟁으로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소프트웨어 발전이 멈췄느냐? 절대 아니죠. 엔스로픽이 최근에 새롭게 공개한 걸 보면요, AI는 이제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이나 해주는 단순한 채팅창이 아닙니다. 어도비나 블렌더, 에이블턴 같은 전문가용 창작 소프트웨어들의 AI 클로드가 아예 직접 연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우리의 작업 툴 안으로 쏙 들어와서 진짜 내 동료처럼 함께 일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기술 붐이 우리 경제에는 대체 어떤 현실을 가져다 주고 있을까요? 두 번째 기둥, 성장과 양극화입니다. 이 글로벌 기술 부음 덕분에 우리나라 거시경제 지표는 아주 펄펄 날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확 올랐거든요. 애초에 1.9%대에서 시작했는데 최근에 JP모건 같은 해외 기관들은 무려 3.0%까지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7%라는 깜짝 실적을 냈기 때문인데, 아시다시피 글로벌 AI 붐에 제대로 올라탄 반도체 수출 호조가 완전 일정 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뼈아픈 역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거시적인 숫자들은 이렇게나 화려한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두 쪽으로 찢어진 K자형 양극화가 떡하니 버티고 있거든요. 반도체 수출 대기업들은 쾌속 질주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 내수 기업들이나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깊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밖에서 불어오는 위기도 내수의 발목을 꽉 잡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 위기가 계속 고조되면서 유가랑 물가를 막 찌르고 있잖아요. 그 불안감 때문에 지난 2월에 3.45%였던 국고채 금리가 딱 2달 만인 4월에 3.93%로 급등해버렸습니다. 무려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죠. 게다가 6월부터는 이 중동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우리 물가를 본격적으로 덮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앞으로 정부가 금리나 거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기술은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경제는 겉보기에 쑥쑥 성장하고 있는데 서민 경제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과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안전망은 이 무서운 간극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기둥으로 넘어갑니다. 사회적 대응, 안전망의 적응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 청사진은 크게 4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성평등 강화, 둘째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젠더 폭력에 대한 대응,
셋째는 기술 발전의 어두운 면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우르는 돌봄 정책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정책이 하나 눈에 딱 띄는데요. 바로 노동시장을 타깃으로 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 내부의 성별 임금 구조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원래 공공 부분에서 시범으로 하던 걸 이제 민간 영역까지 쫙 확대한 건데, 이렇게 데이터를 싹 다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꽤 스마트한 전략인 셈이죠. 이 밖에도 다른 보호망들 역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열심히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특히 기술을 접목한 안전망 구축에 눈에 띄는데요.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자해나 자살 같은 위험한 신호를 보이면 AI가 조기에 딱 캐치해내는 위기 탐지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고요. 경찰이랑 유관기관이 찰떡같이 협조하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됩니다. 또 날로 심각해지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문턱을 확 낮추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정치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둥, 국회의 교착 상태입니다. 지금 국회를 완전히 멈춰 세운 이른바 전국의 블랙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인데요. 현재 이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를 두고 국회 안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합니다. 우선 야당 측은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 행위나 조작 기소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고 바로잡으려면 이 특검이 무조건 필수적이라고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 측은 이 특검법에 들어있는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어요. 이건 권력자의 죄를 지워버리려는 명백한 셀프 사면이고 국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라 하며 절대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죠. 그런데 매일같이 치열하게 맞붙던 이 대치 국면이 지금은 약간의 전략적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당초에 무조건 강행 처리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쓱 물러나서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법안 논의를 미루기로 결정했거든요. 이건 대통령이 국민적 수기 과정을 거쳐달라고 요청한 걸 일정 부분 수용한 측면도 있고요. 동시에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 민심에 미칠 정치적 파장까지 다각도로 계산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정치권의 삿바 싸움 와중에 정작 법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검찰 내부의 저항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검사들은 이미 기소해놓은 사건을 특검이 나서서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건 본인들의 양심과 직업적 소명을 완전히 짓밟는 거라며 격분하고 있거든요. 특검팀 파견 거부는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집단 사직서 제출까지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칫하면 민생사건 처리 같은 검찰 본연의 핵심 기능들마저 싹 다 마비되는 게 아니냐는 깊은 우려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향후 전망 2026년의 역설입니다. 결국 2026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하나의 거대하고 기이한 역설 그 자체로 요약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수백조 원의 자본이 쏟아지며 AI 기술이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경제는 3%나 성장한다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반대편을 보면요. 꽁꽁 얼어붙어버린 내수, 양극화, 그리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정치적 교착 상태가 아주 강한 마찰력이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무섭게 잡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술과 거시 경제는 이렇게 빛의 속도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과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그 압도적인 속도를 따라잡으면서 벌어진 격차를 메워낼 수 있을까요? 이 아슬아슬하고 거대한 불균형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도 꼭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